일본 언론이 신조선통신사를 초청해서 선진국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해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과 폭염, 태풍 등 자연적인 악조건과 수준 낮은 선수촌 시설, 정비가 안 된 경기장, 남탓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운영 등 인위적인 악조건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막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악평이 쏟아지는 도쿄올림픽입니다만 빛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쿄올림픽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파크가 티켓 발매 사업을, 삼성전자가 5G 장비 공급을, 보안 전문 기업 윈스가 통신주관사의 보안 솔루션을, 현대카드는 카드 결제 인프라를,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전 세계에서 3개국만이 할 수 있다는 도핑 분석 지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남의 잔치를 기회로 삼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한 언론이 디지털판 조선통신사를 초청해서 선진국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해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우익들이 저렇게 부들거리고 있는지 기사의 내용과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의 국제뉴스 전문 매체인 쿠리에 자폰이 7월 27일에 보도한 기사의 내용부터 보시죠. 아직도 팩스를 애용하는 일본은 전자정부 선진국인 한국에서 배워야. DX판 조선통신사의 영입을. 코로나 양성자 수의 보고는 팩스로, 백신 여권도 종이로 발행. 행정의 디지털화가 지지부진한 일본에 비해 이웃나라인 한국은 전자정부 선진국으로 세계에서도 단연 돋보이고 있다.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한일이지만 전자정부의 구축에 대해서는 한국에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아닐까. 도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에도 시대의 조선통신사는 주로 우호친선을 목적으로 한 방문이었지만 현재는 일본 측이 DX 버전 조선통신사를 초청하여 한국의 전자정부 노하우를 흡수하는 것을 검토해도 좋지 않을까. 아시아권 최고인 한국.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이 선진적인 것은 이미 다방면에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초적인 포인트만 조금 복습하고자 한다. 유엔이 2년에 한 번 발표하는 세계 전자정부 랭킹을 보면 2020년은 한국이 2위,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톱10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한국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3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2020년 14위, 역대 최고는 2014년 6위로 그 외에는 항상 10위 이하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는 정부24라는 포털 사이트다. 국민은 관공서의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에 로그인하기만 하면 세금이나 건강보험, 주민등록을 비롯해 약 3,200여 종의 증명서 등을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의 미디어에서 도쿄특파원으로 일본에 오는 기자의 대부분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일본에서는 팩스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보건소에서 자치단체로 올라가는 보고의 대부분이 팩스인 것에 대해 많은 일본인도 놀라지 않을까? 전자정부 구축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백신 접종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일본 정부도 발행할 단계가 되었는데 이것 또한 종이다. 이미 비슷한 대처를 시작한 국가나 지역은 스마트폰 같은 전자매체에 인증을 넣고 있다. 백신 여권이 서류로 등장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서 지적하는 모습이 별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부터가 일본의 DX는 갈 길이 멀구나 라는 한숨이 나온다. 다시 한국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정부24는 서비스 개시 이후 연간 약 1,420억엔의 경제 사회 비용을 줄였다. 또한 종이 사용량이나 교통 이용의 감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2,000톤 줄였다고 한다. 전자정부는 이제 한국의 수출 산업으로. 한국은 선진적인 전자정부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그것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는 재정이나 국세 부분에, 말레이시아에는 세금, 교통, 우편 등에, 혹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는 방제에, 한국 당국은 그 부분의 행정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판매하고 상대국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 운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6년에 내놓은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에 따라 글로벌 전자정부 수출 강국을 목표로 다양한 국가의 자국의 플랫폼을 PR하고 있으며 2018년도 수출 실적은 201건, 약 271억엔에 달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행정의 디지털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의 수출 품목으로 전자정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과거가 미래의 앞을 계속 가로막는 것인가?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이런 비판이나 염려를 품기 시작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행정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한다. 그 행정의 전자화에 한국이 관련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어떤가? 이미 우려의 밑바닥에는 한국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감이 있을 것이다. 불신감은 정당한 것도 있고 과다한 것도 있겠지만 불신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 것은 오직 징용공 소송이나 위안부 소송이라는 과거의 역사에서 기인하는 갈등이다. 외국에 수출까지 되고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 플랫폼에 대한 평가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DX나 전자정부 구축이라고 하는 현재 일본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과제에 임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역사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전자정부 선진국인 한국의 노하우를 보다 적극적으로 흡수해 주었으면 한다. 줄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군요.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먼저 우익들이 장악하고 있는 야후재팬의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이 뒤처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대통령과 만나서 라고 하는 것은 어림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억지가 강한 것 같네요. 라인 같은 것도 엄청 싫은데 개인적으로 한국의 것은 피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저쪽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저쪽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호환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는 그것이 가능한 기술력이 있으니까. 손잡을 상대를 잘못 만났다간 정말 끝장난다. 뭐든 자신이 편한 대로 생각하고 아무리 경멸을 받아도 큰 소리로 계속 외치는 뻔뻔한 태도는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일본인은 그 일부만 배워야 할지도. 일부만. 마이넘버가 100%가 되지 않는 한 각종 전자화는 진행되지 않는다. 고국에서 배우라고 그닥 어려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잘난 척하듯 말하네. 프라이버시나 보안성을 중시해서 아직까지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는 팩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산 시스템으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에 정보가 노출될 것 같아서 쓸 수 없다. 한국이나 중국처럼 사생활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편리하게 연결만 하는 거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어디까지 프라이버시에 집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일본의 기술이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술의 사용법의 문제, 편리함만 생각하는 한국 정도의 시스템이라면 금방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 선진국은커녕 한국의 시골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고 서울과 부산은 홍콩, 싱가포르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그 외에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일 친구가 친척을 만나러 갔다가 실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역시 우리의 우익군들은 오늘도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 말도 않지로 열폭을 하고 있네요. 다음은 좌익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5채널의 여러 게시판 중 좌파계 게시판에서 발췌했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냐? 우리 일본의 백신 예약 시스템은 645년생인 사람이 쓸 수 있는 가 시스템인데? 행정 IT는 대만보다 한국을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인구 규모도 법제도도 가깝다. 진심 공감. 썩은 정부에서는 악용될 뿐이니 헛수고 유출되어도 책임지지 않을 거고 우리 일본은 보안 선진국이라서 팩스를 쓰는 건데 진짜 행정 절차를 위해서 물리적으로 관공서 창구를 가는 건 의미가 전혀 없지. 빨리 IT화해라. 전자수속은 보안상 취약하니까 종이를 쓰는 건데 흉내 내봤자 무리야. 인건비를 쓰지 않는 만큼 수수료가 무료인 것은 진짜 합리적. 직업 안내소 같은 것도 전자화되어 있어서 일부러 갈 필요가 없다고 들었어. 진짜 후진국, 관공서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 도장 찍기라든가 평일 창구에 오라든지 우편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든지 무능하다. 신생은행에 계좌를 만드는 비법을 쓰지 않으면 종이로 된 영어주소 증명조차 구하기 힘든 나라가 일본. 역시 인터넷을 주면 이길 수 있는 거야. 일본은 노땅들이 둥지를 틀고 있어서 안 되겠지. 20대 30대가 다 뒤집어야. 그런 파워도 없으니 절대 무리겠지만. 네, 일본의 좌익 네티즌들은 오늘도 일본의 현실을 한탄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통신사가 한번 행차할 때마다 일본의 기둥뿌리가 흔들렸다는 것을 저들은 알고나 있을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